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는 김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2024년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커리를 또 타야지만 합격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마 이미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직접 시험장에 가서 풀지 않으셨더라도 주변에 공무원 시험을 봐봤던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야, 국어랑 영어, 한국사 되게 쉬워. 어렵지 않아. 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쉬워진 공무원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까요? 그러면 나도 조금만 공부하면 되게 점수 잘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쉬워진 만큼 이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이 된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한텐 더 장애물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이라고 한다면 2015년까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2016년부터 시험이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2015년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만약에 내가 80점을 맞았다. 전체 20문제 중에서 4개밖에 틀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냥 완전 합격 안정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80점을 맞았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사실상 다른 친구들이 훨씬 더 시험을 잘 봤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이 돼버렸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전략을 잘 세워주셔야겠죠. 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휘라는 부분을 좀 제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휘. 사실상 여러분이 문법이든 독해든 여러분한테 고민되는 부분은 다 마찬가지로 적용될 거예요. 문법도 어려워. 독해도 나는 별로 별로 이렇게 쉽지가 않아. 나한테는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휘라는 부분에서 일단 여러분이 어휘를 공부하려고 암기하려고 책상에 앉아있는 그 시작부터가 바로 공부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어휘가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작점은 분명한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이 전체 영어라고 한다면 초시생, 즉 초시생 기준으로 맨 처음 기초부터 시작해서 문제풀이, 시험에 직전에 있는 문제풀이까지 그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을 얘기합니다. 그 전체 영어 공부 중에서 여러분이 어휘에 쏟아야 하는 에너지의 양을 제가 설명을 할까 해요. 자, 일단 기초반, 그리고 기본과 심화반, 앞에는 기초반이고요. 여기는 기본 심화반,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풀이,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전 동영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왼쪽에 퍼센테이지 보이시죠? 50%, 80%, 100% 여러분이 보시기 좋게 세 숫자만 제가 적어놨고 왼쪽에 블럭을 좀 보시면 하늘색 블럭은 문법 영역이고요. 보라색 영역은 어휘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100이라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영어라는 거에 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배분될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어휘의 기초 단계일수록 여러분이 문장 하나를 읽어 나갈수록 자꾸 여러분을 버퍼링 걸리게 만드는, 자꾸 흐름을 뚝뚝 끊기게 만드는 모르는 단어가 많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당연히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일단 어휘부터 좀 잡아야 문장을 읽든지 말든지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8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여러분이 어휘에 쏟아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 다음에 수업 시간에 들은 문법 내용을 암기하는 것에 20% 정도를 써주시는 거죠. 보통 여러분이 이제 이 어휘를 암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시간을 쓰시게 될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 맨 처음에 초시생 기준으로 맨 처음 영어를 시작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나갈 때 만약에 내가 영어 단어 80개가 데이 1에 수록이 돼 있는데 그때 한 4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 4시간이 걸린다라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4시간이 걸려야 나중에 3시간으로 줄고 또 시간이 흐르면 2시간, 1시간으로 줄어서 나중에는 80개를 외우는데 한 30분이면 되는 그 정도의 짬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거는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 막 자책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맨 처음에 어휘를 외울 때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책을 딱 덮고보니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부분도 비일비재하게 당연한 방법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과정이구나. 매일매일 성실히 해서 송이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80개를 10분, 20분 만에 외워봐야지 라는 마인셋으로 접근을 하시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기본과 심화 과정을 통합한다고 제가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원래 우리 해커스에서 사용했었던 영어 기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서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는 심화서에 그 문법 내용 이론이 정리되어 있는 그 책은 아예 쓰지를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심화 교재가 3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쓰지 않을 거고 문제만 수록되어 있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제가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의 어느 부분에 쓰게 될 건지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그 심화 과정은 여러분이 심화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과정을 좀 더 압축적으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기본서와 심화서를 다 무조건 같이 묶어서 이거를 다 같이 다루는 게 기본 심화 통합 과정이 아니라 기본서를 가지고 압축적으로 심화에서 다룰 내용까지 강의를 하되 교재는 기본서로만 진행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심화 교재는 제가 다른 문제풀이 때 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넘어가셔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기본 단계에서 저랑 열심히 이론을 암기하고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 훈련이 약간은 됐을 거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단단하게 굳혀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가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이 기출문제 풀이반입니다. 기출문제 풀이반은 일단 반드시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 수업인 거고요. 지금 에너지가 쏟아지는 양을 보세요. 문법 이론 50%. 이 50%는 여러분이 문법 이론을 50%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문법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습득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뭔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100%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저한테 익숙해지고 제가 하는 말투나 제가 강의하는 방식에 이제 완전히 저랑 같이 상호호흡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또 문법이 재밌으실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포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지 문법 이론 50%만 외우면 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점점점 문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늘려나간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휘도 이제는 여러분이 3-4시간이나 걸려서 80개를 겨우 외우는 단계가 아니라 점점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여러분이 매일 열심히 규칙적으로 단어를 외웠다는 전제로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이반을 들을 때쯤이면 거의 여러분이 커리를 시작하신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일 건데요. 6개월 정도의 차,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1시간 정도에 이제 80개, 90개, 100개 정도를 잘 외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단계에서는 에너지가 조금 문법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목전에 앞둔 실전 동형 모의고사반 즉 3월부터 개강해서 6월에 지방직 시험이 있기 전까지 진행되는 이 수업은 보시다시피 어휘가 다시 늘어나요. 이게 뭐다?
내가 여기서는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를 계속 반복해서, 예를 들면 내가 200개씩 외웠어. 그럼 200개씩 계속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외우고 계셨던 패턴이라면 이제부터는 200개 외우는 거에 플러스 내가 매일 외워서 익숙해진 그 단어 말고 새롭게 나의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 20, 30개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독해까지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외우던 양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새로운 단어를 더 하셔야 되는 자극이 주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문법도 이제는 문법 이론을 암기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게 될 겁니다. 왜? 저랑 이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많이 외우셨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외우는 양을 단어에 넘어가게 되고 이 단어로 넘어간 부분을 독해에서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과목도 잘 점수가 밸런스 있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맨 밑에 있는 김송희 시그니처 하프 모의고사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현장과 상관없이 인강에 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의 하프 모의고사 문제지와 정답지가 전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학습 계획에 맞게 하프 모의고사의 그 강의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진행하다 보면 선생님이 강의를 찍고 그 강의가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이 강의를 기다려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미 다 완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몇 월 달부터 보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매달 새로운 세션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그냥 1월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7월부터 내가 강의를 시작해도 1월 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단, 기본 단계 그리고 기초 단계에서는 시작하지 마세요. 기본과 기초 단계에서는 시작하지 마시고요. 기출문제풀이 단계부터 심화되는 기출문제풀이 단계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저는 권고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 부분을 놓쳤구나 라는 판단도 가능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틀렸으면 그 부분을 채울 수도 있고 그 양도 어느 정도는 양이 제한적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 생기초 단계인데 이거를 먼저 바로 시작해버리면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가 됩니까? 리뷰해야 될 양도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여러분이 초반부터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이 강의는 언제부터다? 기출문제풀이 바로 직전 그때부터 심화 단계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기출문제랑 같이 시작해도 좋다. 이해가시겠죠? 좋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요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아요. 현장에서 인강에서 이제 친구들이 단어를 외우는데 자꾸 까먹고 그리고 단어 양을 자꾸 늘려보고 싶은데 이게 맘대로 잘 안 되니까 답답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요. 선생님 단어를 어떻게 하면 잘 외워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이 싫어할 만한 답을 드릴게요. 이거 보시는 순간 아마 웃음이 픽 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암기는 할수록 늡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기초 단계 때 80개를 외울 때 4시간이 걸렸던 친구가 있을 수 있댔죠. 사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초시생분들이 거의 대부분 3, 4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그런 거겠지라고 혼자 자책하지 마시랬죠. 자, 일단 그건 차치하고요. 일단 맨 처음에 여러분이 80개를 외우는 것도 정말 막 허덕이면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80개가 내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기 시작하는 단계가 한 3개월 정도 진행되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그 3개월부터 이제 여러분이 양을 조금 늘려갑니다. 그럼 내가 이제 80개씩 외우는 거에서 앞에 내가 전날 외웠던 것까지 더해서 한번 160개를 외워봐야겠다. 어제 외웠던 거 80개에다가 오늘 새롭게 외울 거 80개를 더해서 160개를 외워봐야지 라고 양을 늘려가면 여러분이 생각에는 왠지 우리 뇌의 용량은 한계가 있어서 내가 새로운 단어를 외우면 이전에 외웠던 단어를 까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불안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양을 늘리고 자극을 많이 줄수록 뇌는 더 빠르게 시냅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단어를 나중에는 250개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외울 수 있는 단계로 가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가시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매일 빠짐없이 단어를 외우셨다는 전제로요. 그래서 암기는 할수록 늘기 때문에 어휘도 마찬가지고 문법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반복해서 나 스스로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선생님의 도움 없이 해설지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한번 쭉 책 쓰듯이 써보고 이러는 과정이 여러분의 암기력을 굉장히 증폭시켜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인셋을 아예 가지시기로 마음을 딱 비우고 단어는 외우면 외울수록 는댔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외우는 걸 잘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외워서 나중에는 더 많은 거를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따라오셔야 된다.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또 이 질문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단어 암기를 어떻게 해 나가야 돼요? 이건 제가 아까 요 첫 번째 퀘스천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제가 슬쩍 흘리긴 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우리가 단어장의 진도를 나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매일 데이원씩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외우시겠지만 그 부분만 신경 쓰게 되면 그냥 계속 앞부분만 나가. 진도만 쭉쭉 빼. 그러면은 첫날 외웠던 데이 1, 데이 2, 데이 3는 아예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그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외웠는데 다 휘발되어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매일 외울 암기 양을 일단 정해놓고 내가 데이 1씩 외워야지 딱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암기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건데 나중에 점점 증량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전날 외운 단어를 복습하고 한번 손으로 간단하게 몇 번씩만 딱 써보고 그리고 가리고 나서 발음도 한 번씩 해보시고 발음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시 영어라는 건 그냥 되게 딱딱하고 고루한 영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단어를 읽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 음성을 들으면서 내 목소리를 내 귀가 기억해서 머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쫙 한번 스캐닝 하시거나 외우실 때 전날 외운 단어를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 그 단어를 내가 한번 스무스하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옆에 다 발음 기호 적혀 있잖아요. 쭉쭉 읽어가면서 이건 무슨 뜻이었지? 라고 머릿속에 자꾸 떠올려서 뇌 시냅스를 반짝반짝하게 자극시켜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 주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중에 열심히 학원 다니시거나 인강 들어서 나 이제 주말엔 쉴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공부를 더 컴팩트 있게 하셔서 그 수험 기간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말에는 뭐를 하냐? 주중에 공부했었던 양을 다시 한번 완전히 all focusing 해서 모든 걸 다 focusing 해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주말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영화나 예능 프로 드라마를 보는 날이 아니라 친구 만나는 날이 아니라 주중에 공부했었던 부분을 주말에 완전히 내 거로 정리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이 더 바빠요. 이게 잘 여러분한테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수험 기간이 짧겠죠. 당연히 그 얘기는 빨리 붙었다는 뜻이고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말에는 주중에 암기했었던 단어를 총 복습하시면서 완전히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고 혹시 내가 월부터 금요일까지 외웠던 그 양이 너무 나한테는 좀 많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략을 바꿔서 화목토에는 내가 화요일에는 월화 외웠던 거 보고 목요일에는 수목 외운 거 봐야지. 이렇게만이라도 따라가세요. 이렇게만이라도. 이해 가시겠죠? 전략은 내가 세우기 나름이 돼 중요한 목적은 휘발을 잡는 겁니다. 복습 여러 번 봐서 내 거로 만든다. 이해 가시겠죠? 너무 진도 나가는 거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우리 이제 합격 커리큘럼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표로 제가 만들어 오긴 했어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 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이렇게 여러분 붉은색 바탕 있죠. 붉은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보이십니까? 이렇게 분홍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2024년 대비를 위해 올해 2023년 7, 8월부터 진행될, 현장에서 진행될 수업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지금 아마 여러분이 2023년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을 치르신 분들, 혹은 이제 2024년 시험을 치르실 분들 다 마찬가지. 이제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당연히 만점 아니면 90점대를 맞아야 되는 시험의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이도 안에서 내가 틀리면 안 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게 제가 만들 거고, 틀리면 안 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정말 필요한 강의만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강의가 제공되면 여러분이 이것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내 거로 만들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2024년 이 시험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 노량진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분홍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인 것들이 진행됩니다.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 뭐예요? 생기초하고 기본심화 통합과정 2개월짜리 이건 뭐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빠지게 돼서 내용의 변화가 생기면 개정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시험이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워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제가 학원 측에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제 개정판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굳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또 그 똑같은 내용의 책을 또 사실 필요 없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책이 있으시면 그 책으로 들으시고요. 2023년 대비로 아마 써 있을 겁니다. 2022년 대비도 좋고 2023년 대비도 좋고 책 변화가 없어요. 그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본 심화 통합과정이라는 것을 2개월 안에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강으로. 다 이미 다 찍어놨고 내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기초와 기본 심화 통합과정은 이렇게 인강으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당분간은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의 개정판이 나오면 그때 제가 다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2024년 대비해서는 개정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진행할 내용에 있어서 강의는 기본반, 이게 기본반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영문법, 기초독해. 3권으로 구성된 기본서가 아니라 빨간색 기초영문법 책, 파란색 기초 독해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은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7, 8월 학원에서 현장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7, 8월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9, 10월 때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칠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9, 10월에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11, 12월에는 문법과 독해 유형별 정리 교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11, 12월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여기 1월, 2월 보이시죠? 요게 이제 2024년인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기출과 문법, 독해 유형별 정리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문법 이론이 조금씩 휘발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완벽 압축 총정리할 수 있는 제 교재 시크릿 문법 단권화책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 우리가 기존의 심화 교재로 썼었던 심화 교재에 일부러 썼었던 고득점 문법, 고득점 독해 교재를 여기서 쓸 거예요. 같이. 이해가시겠죠? 요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정말 시험 대비 들어가야죠. 정말 문제풀이로 이제 완전히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동영 국가직 대비 3, 4월 초까지, 그리고 4월 말부터, 보통은 국가직 시험이 4월 초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 치르고 난 그 다음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가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대비가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인강으로는 당연히 이게 다 들어갈 거예요. 당연하죠. 인강으로는 다 들어가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제가 7, 8월에 요 놈을 진행하지 이걸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왜? 이미 다 똑같은 내용으로 변함없이 진행될 거고, 찍어놨기 때문에, 이미 다 완강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시겠죠? 그럼 이미 다 완강돼 있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내 스케줄에 맞게끔 해서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 8월 기초 영문법, 기초 독해, 그 다음에 기출 문풀, 그 다음에 문법 독해 유형별 정리 11, 12월에 갔다가 1, 2월에는 문법 완벽 정리 슈크릿 문법 단권화, 그리고 심화 교재였던 고득점 문법, 고득점 독해 교재. 그 다음에 실전 동형 국가직 대비, 지방직 서울시 대비가 될 겁니다. 되시겠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부분을 조금 둘로 나눴어요. 이론 강의 파트와 문제풀이 파트로. 자, 이론 강의 파트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보시면 아까 제가 현장에서 7, 8월 2024년 대비로 2023년 7, 8월 바로 올해 여름이 되겠죠? 7, 8월에 요 교재를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렇게 생긴 교재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생기초 요 교재 당연히 다 인강 촬영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교재의 난이도 차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머 게이트웨이 베이직은 여러분 정말 I am a boy 부터 시작하는 단계예요. 여기에 어를 붙일지 덜을 붙여야 할지, some과 any 뒤에는 어떤 명사가 오는지, 이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루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내가 그 수업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인강으로 같이 병행해서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영문법과 기초 독해는 제가 새로 7, 8월에 촬영으로 찍을 거기 때문에 이제 요 강의는 7, 8월에 개강에 맞춰서 제가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심화 통합과정으로 들어가 있는 요 기본서로 제가 기본심화 통합과정을 만들 거고, 기본서 하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강의는 문법 독해 어휘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어휘 강의가 따로 있진 않아요. 어휘는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법과 독해를 가지고 다룬 내용을 다 제가 인강으로 촬영해서 업로드를 완료해 놨으니까 반드시 필수 강의로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에서 7, 8월에는 요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책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기본서 3권 중 하나에 구성되어 있는 어휘책, 팔행위 교재도 있고요. 이렇게 4,800제 기출복화라고 수록된 것도 있어요. 사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노란색 스프링 이 교재가 좀 더 편하시면 이거 들고 외우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기본서 그냥 이거 같이 갖고 있는 김에 외울래. 그럼 이거 외우시면 돼요. 이거 외우시다가 들고 다니는 용으로 요거 쓰셔도 좋고요. 되시겠죠? 좋습니다. 문제풀이 파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말 중요한 수업이죠. 기출문제풀이, 그리고 시크릿 문법 단권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기출문제풀이. 자, 기출문제풀이는 바로 뭐냐? 기출 분석을 제가 해드려야겠죠.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 패턴과 그리고 새롭게 나올 유형은 이런 거야 라는 분석을 같이 해서 여러분이 내가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풀게 됐을 때 맞출까 아니면 틀릴까, 혹시 모르는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노하우까지 다 알려드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출문제 이 교재가 2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이제 보통 기출문제 풀이 교재가 보통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연도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형별이 있습니다. 연도별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2023년 시험 통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21년 시험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의고사지처럼. 되셨죠? 그런데 유형별은 문법에 뭐 관계절이면 관계절만 모여 있든지, 아니면 명사절이면 명사절 문제만 솔팅해서 모아놓은 문제를 말합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서 유형별은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연도별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교재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요건 제가 개강 전에 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꿀 정리. 이때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껏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이 반에 들어오기 전까지 열심히 외우셨었을 그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을 더 집어서 완전히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까지 외우게 제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도 정리하고 문법과 독해는 반드시 필요한, 이건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그런 단어도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문제 풀이 과정에서 알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이거는 해커스 하프 모의고사예요. 해커스 하프 모의고사 수업은 매달 상시 개강합니다. 이거는 저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어 선생님이 같이 패키지를 묶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좀 선생님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달 개강하니까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거나 인강 들으실 분들 들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시크릿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자, 문법 독해 유형 정리. 일단 문법 독해 유형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법 독해 유형 정리는 어떤 수업이냐 하면은 기본 이론 수준, 즉 사실은 교재에 수록된 이론 내용이 굉장히 쉽고 여러 내용이 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굉장히 많이 메꿔 드려요. 강의로. 같이 필기하시면서 가는 시간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내가 안정적으로 다 득점하는 훈련을 하시게 될 거고, 요때가 아니라 요 다음으로 고득점 문법 777, 요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심화 교재입니다. 제 예전 커리에서 심화 단계에 있었던 교재예요. 그래서 고득점 문법 777과 고득점 독해 337을 가지고 이제 시크릿과 같이 이 문법 독해 유형 정리 다음 과정에서 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제 이 고득점 문법 777, 337 이 교재 내용, 이 이름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시크릿 얘기를 잠깐만 하고 좀 지나갈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표지가 바뀌었거든요. 요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아주 인자한 척 하면서 앉아있는 약간 어두운 배경에, 곤색 배경에 제가 이런 분홍색 옷을 입고 앉아있는 제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아마 이제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게 될 건데, 시크릿 문법 단권화 이 교재는 도대체 무엇이냐? 기본과 심화 하프 그리고 기출 실전 동형을 대비할 수 있는 기본과 심화 과정에서, 기본 심화 과정에서 내가 배웠어야 되는 내용과, 그리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내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나왔을 때까지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전범위가 수록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한 권으로 압축 정리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시크릿 문법 단권화 이 책 한 권만 갖고 계시면 그냥 이 책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시면 문법은 틀릴 일이 없어요. 틀리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이 정도까지 자신을 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크릿 문법 단권화 책은 일단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고득점 337 교재, 777 교재는 같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리 선생님 저는요 재시생이라서 저는 사실 기초 강의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시크릿 이 강의와 제 시그니처 하프 모의고사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다른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하프까지 같이 진행하고 계셨다가 이제 9, 10월에 기출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죠. 이해 가시겠죠? 7, 8월에 시크릿 들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1, 2월에 시크릿 다시 열릴 때 그때 다시 또 복습하는 거죠. 그때 보면 또 새로울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영어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과목을 다 같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 휘발이 됩니다. 이게 사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휘발되는 부분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잡으니까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제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는 거 믿고 따라오시면 이상 없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크릿 제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시작되는 실전 동형 문제입니다. 당연히 1권, 2권 따로 준비가 돼 있고요. 1권은 실전 동형 1권 국가직 대비, 실전 동형 2권은 이제 지방직 서울시 대비예요. 근데 사실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사실 국가직 치르시는 분들은 어차피 국가직 대비를 들으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 제가 지원하는 직렬은 국가직이 없어요. 저는 지방직만 준비하면 되는데 그럼 요거만 들으면 되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강의를 좀 골라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같이 들으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걸 들으셔야 시너지가 생깁니다. 왜? 당연히 거의 대부분 여러분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다 같이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제가 준비를 해요. 그래서
국가직 대비에 어울리는, 국가직 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유형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내용 정리해드리는 부분이 최대한 지방직 서울시 대비에는 겹치지 않게끔 제가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새로운 내용으로, 새롭다기보단 여러분한테 이제 새롭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선하게, 그동안 봤었던 패턴이 아닌 좀 신선하게 다시 한번 자극을 주면서 암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어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실전 동영에 그럼 선생님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십니까? 당연히 저희 해커스 교재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칼날 기변이라는 걸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유인물을 제가 항상 홀수주에, 보통 우리가 국가직 대비는 4주 과정, 그리고 지방직 서울시 대비는 8주 과정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4주 과정일 때 홀수주니까 1주 3주 차겠죠. 1, 3, 5, 7주 차겠죠. 요때 이제 제가 칼날 기변과 문법 OX 퀴즈를 제가 정리해서 드리는데, 칼날 기변은 뭐냐면 칼같이 날카로운 기출 변형 문제예요.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좀 유치 뽕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거를 꽤나 좋아해 주세요. 칼날 기변은 말 그대로 칼같이 날카로운 기출 변형인데,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바쁘게 막 쫓아오시다 보니까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기초 단계라서 어렵지 않은 문법이지만 내가 살짝 휘발했었던 부분까지 다 머릿속에 기억나고 외워버리게끔 이때 문제를 다 수록해서 냅니다. 당연히 제가 다 만든 문제고요. 꽤나 굉장히 적중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칼날 기변 문제를 되게 좋아하시고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수업 시간 내에 제가 배부를 해드리고 그 안에 풀이가 다 끝납니다. 문법 OX 전범위 퀴즈도 진행돼요. 그래서 문법 전범위, 기본, 심화, 그리고 하프, 기출, 그리고 실전 동영에 이르는 모든 문법 이론이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OX 문제로 출제됐을 때 이걸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여러분한테 대비를 해드리고 시험장에 보냅니다. 되시겠죠? 요렇게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 1년 커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게 제가 최대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제 인스타 아이디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요렇게 검색해 보세요. 송쌤. 인스타로 요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지금 제가 뒤에 S가 하나였나 두 개였나 살짝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커스 김송이라고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제 인스타가 뜰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아직 인강 이런 프리패스를 결제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저한테 질문글을 올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DM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인스타 DM으로 보내서 저희가 꼭 답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다시 한번 강조. 자, 현장 수업 커리 중에 7, 8월에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바로 뭐다? 기초 영문법, 기초 독해, 이 두 권을 진행할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붙여볼게요. 여러분한테 제가 요거를 좀 설명드릴까 해요. 여러분이 이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랑 뭔 차이예요? 난이도 차이죠. 당연히. 근데 어느 정도의 난이도 차이냐? 자, 기본서를 제가 기본 심화 통합서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요즘 시험 자체가 어렵질 않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암기할 문법을 완벽히만 외웠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기본 심화 통합서로 쓸 거란 얘기고요. 요 수준이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필수 강의겠죠. 반드시 인강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 수업은 뭐냐? 사실상 생기초에서 그래머 게이트웨이 베이직으로 만약에 시작을 하셨다면 이 수업을 듣다가 바로 기본서로 넘어가면 굉장히 수준 차이가 커요. 여기에서는 I am a boy 공부하다가 여기서는 문장 자체가 이미 2개, 3개가 넘어가는 절단위 개념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어려워지겠죠? 그 중간 단계가 얘네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요 교재를 가지고 제가 기본서로 쓸 거고 이거를 심화, 기본심화 통합서로 쓸 거예요. 기본서, 기본심화 통합서.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만 말씀드리지만 2023년 올해 7, 8월의 현장 수업에서는 제가 뭘 진행할 거다? 기초 영문법과 기초 독해 교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시를 한다거나 혹은 초시생들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제시를 하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선생님 제가 요번에 국가직, 지방직 다 문법 시험 봤는데 문법 4문제, 3문제 중에서 2문제 이상, 3문제 이상 틀렸어요. 하시는 분들은 초심을 다시 되찾으셔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서로 혹은 시크릿 그리고 고득점 문제로 문제집으로 이제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이제 그런 일이 확실히 줄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진행한다라고 먼저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자, 커리 안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현장과 인강에서 만나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